손 떼세요. 이 벤치는 우리 엄마 자리예요. 나는 반사적으로 발을 멈췄다. 굴착기 소리가 멎고 공원은 조용해졌다. 아이 둘이 벤치 다리를 끌어안고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나는 작업을 중지하라고 손짓하고 아이들 앞에 천천히 다가갔다. 다치면 안 돼. 왜 이러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누나는 할인이고 동생은 도윤이에요. 엄마가 매주 토요일 여기 앉자고 했어요. 노을이 나오면 다음 주에도 여기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약속이라는 말이 내 가슴을 세게 두드렸다. 그래, 할인아, 도윤아. 그런데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모르겠어요. 어느 날부터 오지 않았어요. 대신 어떤 이모가 와서 우리를 데려갔어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아이들의 말은 아직 뜨거워. 조심히 다뤄야 한다. 오늘 이 벤치는 치우지 않을게.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와서 조금만 더 들려줄래? 어른들은 약속 안 지켜요. 이번엔 지킬게. 나는 손목 시계를 풀어 벤치 위에 올렸다. 이 시계는 내 아들이 내 생일에 준 거야. 내일까지 여기 둘게. 내가 약속을 지키는지 너희가 확인해줘. 정말이요? 정말이야. 나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할인이는 한참 망설이다 내 손가락을 살짝 걸었다. 도윤이도 조심스레 따라했다. 작은 손의 온기가 내 손등을 덮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오늘 작업 중지와 안전 정리만 지시했다. 사람들이 흩어지자 공원엔 바람소리와 아이들의 숨 고르는 소리만 남았다. 두 아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몇 걸음 떨어져 그 하늘을 함께 올려다보았다. 노을이라는 단어가 오래전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 내 아들은 늘 노을 사진을 보내며 오늘은 보라색이라고 쓰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회의 중이라며 짧게 답했다. 그 무심함이 지금 내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할인아, 도윤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노을을 마음껏 봐. 나는 이 벤치를 치우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일 너희가 허락한다면 엄마 이야기와 너희 이야기를 아저씨께 들려줄래? 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천천히 걸어 나오다 몇 걸음 만에 다시 멈춰서서 벤치를 바라보았다. 저 위에 올린 시계가 늦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오래 보았다. 아버지를 닮은 주름과 굳은 인매가 보였다. 체면을 지키느라 나는 얼마나 많은 자리를 치워왔나. 누군가 울다 웃을 수 있는 자리, 누군가 다음 주를 견디게 하는 자리. 그 자리를 치운 손이 내 손은 아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오래 묵은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사진과 편지 사이에서 낡은 스케치 한 장이 나왔다. 보라색 연필로 그린 벤치와 해지는 하늘이었다. 뒷면 구석에 네 글자가 놓여 있었다. 토요일 우리 자리. 아들의 글씨였다. 손끝이 떨렸다. 그 네 글자가 오늘 공원에서 들은 말과 겹쳐졌다. 토요일 우리 자리. 나는 의자에 앉아 한참 움직이지 못했다. 약속은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내일 나는 더 일찍 공원으로 갈 것이다. 아이들이 먼저 도착해 있어도 나는 더 먼저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것이다. 할인아, 도윤아,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보자. 오늘은 너희가 원하는 만큼 하늘을 봐. 나는 시계를 그대로 두겠다. 그리고 너희가 허락한다면 그 자리에서 너희 이야기를 끝까지 듣겠다. 자리부터 지키자. 말은 그 다음에 하자. 약속은 내일의 나를 데려오는 유일한 끈이니 반드시 붙잡자. 관리사무소로 먼저 갔다. 약속 장소로 가기 전 내가 확인해야 마음이 놓였다. 어제 벤치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기증 좌석 표식 도장이 찍혀 있었다. 누락된 명패 목록 맨 위에 내 이름이 있었다. 기증자 윤광호 설치 노을전망 3번. 옆에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다. 토요일 오후 꽃 과자 빈번. 짧은 문장인데 오래 그 자리를 지켜온 숨이 느껴졌다. 나는 숨을 고르고 봉투를 조심히 접었다. 접글로 CCTV를 확인하자 지난 토요일 장면이 떴다. 두 아이가 손을 꼭 잡고 오르막을 올랐다. 할인이는 종이봉투를 벤치에 올려두고 도윤이 모자를 고쳐주었다. 둘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오래 올려다보았다. 비탈길의 그림자 길이가 천천히 늘어났다. 화면 너머인데도 작은 어깨에 긴장이 보였다. 나는 어제 닦아둔 명패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지우고 싶던 이름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자리. 이제 내가 의미를 갚아야 한다. 공원으로 갔을 때 아이들은 이미 와 있었다. 벤치 위 시계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 약속 지키러 왔다. 도윤이의 굳은 표정이 조금 풀렸다. 어제 얘기 조금만 더 들려줄래? 할인이는 스케치북을 접어 무릎에 올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토요일에 여기 앉아 노을이 나오면 다음 주에도 오자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네. 할인이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엄마 얘기는 급히 묻지 않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 나는 어른들과 절차부터 확인하겠다. 둘은 조용히 네 하고 답했다. 나는 시계를 제자리에 고정하고 관리사무소로 잠시 들렀다. 현장 안전표지를 보강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이들이 머무는 동안은 출입 동선을 넓혀달라고 했다. 시청 아동복지과 상담실로 향했다. 담당 주무관이 규정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개별 기록은 시설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 면담 사유서 보호자 또는 시설장 동의서 방문 기록표가 필요. 나는 메모장에 하나씩 적었다. 목소리가 저절로 낮아졌다. 약속을 지키려면 절차부터 지켜야 한다. 그 말이 내 안에서 되뇌어졌다. 주무관이 지역아동센터장과 통화를 연결해 주었다. 오후 2시에 가능하다고 했다. 센터 회의실에서 마주 앉자 센터장이 먼저 말했다. 누나가 동생을 단단히 지켜요. 어른을 믿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스케치북에는 늘 같은 벤치가 그려져요. 날짜가 아래에 적혀 있는데 어느 날부터 끊깁니다. 나는 그 말을 천천히 삼켰다. 끊긴 날짜, 끊긴 약속, 그러나 끊기지 않은 자리. 그 자리를 오늘부터 내가 함께 지키겠다고 마음속으로 답했다. 센터의 도움으로 보호원 원장과도 만났다. 작은 상담실로 들어가자 오후 햇살이 바닥을 길게 쓸고 지나갔다. 원장은 규정을 먼저 말했다. 아이들 개별 기록은 지금 보여줄 수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마다 정해진 장소에 가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엔 돌아오게 약속을 정해두었습니다. 누나가 시간을 관리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약속을 방해하지 않겠다. 원장은 서류 목록을 종이에 적어주었다. 상담동의 요청서, 면담 사유서, 면담 결과 회신서, 마지막 줄에 작은 글씨로 한 문장을 덧붙였다. 아이들과의 약속 시간은 지켜주세요. 나는 그 문장을 2번 읽고 종이를 접어 넣었다. 문을 나와 강 비서에게 말했다. 토요일 오후는 공원으로 비워두자. 벤치 철거는 잠정 중단 공문을 준비해. 사유는 기증자와 이용자 의견 수렴 절차 진행으로 적어. 현장 안전요원은 2사람으로 늘려. 아이들이 앉은 동안 주변 차량 접근을 막아줘. 강 비서는 알겠다고 했다. 현장과 시청에 전화를 걸어 일정을 조정했다. 나는 잠시 벤치 쪽 하늘을 떠올렸다. 오늘의 구름은 느리고 얇았다. 그 느림이 아이들의 마음에도 닿으면 좋겠다.
귀가길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현장 청소반 박 씨였다. 오늘도 아이들이 왔나요? 그 벤치는 그냥 쇠덩이가 아닙니다. 네, 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지키겠습니다. 내가 짧게 답하자 곧 회신이 왔다. 고맙습니다. 저는 노을이 들면 쓰레기통부터 비워놓겠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다시 보냈다. 작은 협력 하나가 약속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 사실이 마음을 덮였다. 집에 도착해 다락방 상자를 다시 열었다. 사진 뒷면 구석에 작은 글씨가 보였다. 토요일 우리 자리. 아들의 글씨였다. 관리사무소 메모 스케치북 날짜, 사진의 글씨가 한 점으로 모였다. 약속의 시간표가 분명해졌다. 나는 내일의 동선을 노트에 적었다. 오전엔 서류 준비, 점심 이후 보호원 면담, 해지기 전엔 벤치로 이동. 아이들이 먼저 오더라도 나는 더 먼저 앉아 기다릴 것. 말은 천천히 묻고 시간은 먼저 내어줄 것. 질문보다 먼저 안심을 줄 것. 돌봄은 계획이 되고 약속은 반복이 된다. 오늘의 확인, 내일의 반복, 모레의 신뢰. 3단계를 적고 펜을 내려놓았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시계를 한 번 더 닦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 시계가 내일도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약속은 입술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으로만 남는다. 나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중얼거렸다. 자리부터 지키자. 그 다음에야 사연을 묻자. 아이들이 나를 어른이라고 불러도 부끄럽지 않게 하자. 노을이 시작되면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볼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과거의 나와 결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약속을 시작할 것이다. 다음 토요일 역시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나는 먼저 앉아 기다릴 것이다. 아이들이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멈추기 전에 약속의 시계가 다시 한번 햇빛을 받아 반짝이도록 나는 약속한 시간보다 먼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시계는 제자리에 있었고 바람은 느리게 지나갔다. 멀리서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오는 게 보였다. 하린이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 내 옆 끝자리에 조심히 앉았다. 도윤이는 시계를 확인하고 작게 숨을 내쉬었다. 와줘서 고맙다. 오늘은 내가 먼저 묻지 않을게. 너희가 말하고 싶은 만큼만 말해도 된다. 엄마는 토요일마다 여기 앉았어요. 하린이가 입을 열었다. 노을이 보이면 다음 주에도 오자고 했고 우리 셋이 같은 방향을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모가 와서 빨리 가자고 했고 다음엔 여기 오면 혼난다고 했어요. 도윤이가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는 몰래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뻣뻣해졌다. 어제 복지과에서 들은 규정과 오늘의 현실이 부딪혔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 이모가 너희와 같이 사니? 아니요, 보호원에 데려다 주고 가요. 전화는 가끔 오는데 무서워요. 그때였다. 거친 발소리가 등 뒤에서 다가왔다. 아이들 여기 있었네. 낯선 여자가 성큼 다가와 아이들 팔을 붙잡으려 했다. 하린이가 몸을 비틀어 도윤이를 감쌌다. 가지 말자고 귀에 속삭였다. 여자는 내 얼굴을 훑었다. 누구세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아이들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자는 코웃음을 쳤다. 이 자리는 내가 관리해요. 아이들 데리고 가야 하거든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 동의 없이 잡아 끌지 마세요. 법적으로 필요한 동의와 절차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노을을 보고 돌아갈 겁니다. 여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같은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요. 사진 한 장 찍고 사라질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기대를 주지 마요. 하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 어제도 안 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왔어요.
여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뻗어 도윤이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나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도윤아, 내 옆으로 와. 아이를 내 등 뒤로 숨기고 여자를 바라봤다. 지금 한 행동은 아이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연락하겠습니다. 여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알았어요. 오늘은 두고 갈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다음 주엔 철거예요. 그때는 못 지켜요. 그 말만 던지고 그녀는 돌아섰다. 철거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나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강비서, 벤치 철거 중단 공문 오늘 안에 다시 보내. 현장 담당자와 통화해서 임시보호 구역 지정도 같이 요청해. 강 비서가 짧게 대답했다. 이미 검토 중입니다. 곧 회신 받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이들을 바라봤다. 괜찮니?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었다. 하린이는 이를 꽉 깨물고 있었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아까처럼 아무에게도 끌려가지 않아도 된단다. 오늘은 우리끼리 시간을 보내자. 하린이가 조심히 물었다. 정말 매주 올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매주 오마. 너희가 원하면 평일에도 올 수 있다. 약속은 말로만 하지 않겠다. 시간으로 보여주겠다. 하린이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다. 첫 장에는 벤치와 노을이 있었다. 둘째 장에는 같은 그림이었지만 사람 셋의 위치가 달랐다. 엄마 가운데 우리요. 그 다음 장에는 의자가 빈 채로 노을만 있었다. 그 아래 작은 글씨. 기다림. 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숨을 고르다가 멈췄다. 마지막 장에는 낙서처럼 숫자가 잔뜩 적혀 있었다. 토요일 날짜들. 중간에 동그라미가 끊겨 있었다. 그때부터 엄마가 안 왔어요. 하린이의 목소리가 낮게 꺼졌다. 그래서 우리는 벤치에 과자를 올려두고 같이 앉았어요. 혹시 엄마가 찾아오면 알 수 있게요. 나는 스케치북을 덮고 천천히 말했다. 잘 기다렸다. 너희는 어른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해냈구나. 그 말이 끝나자 도윤이가 내 소매를 살짝 잡았다. 할아버지 진짜로 약속 지킬 거죠? 나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래, 지키마. 지금처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보자. 노을이 시작되었다. 하늘은 분홍과 주황 사이를 오갔다. 우리는 말을 줄이고 한 방향을 바라보았다. 내 안에서 오래된 어둠이 조금씩 밀려났다. 하린이가 조용히 말했다. 이 시간이 되면 마음이 조금 덜 아파요. 도윤이가 따라서 속삭였다. 엄마가 여기 오는 것 같아서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오늘은 내가 왔다. 내일도 내가 올 거다. 그리고 그 다음도. 하린이는 펜을 꺼내 마지막 장 아래에 작은 글씨를 더했다. 오늘 동그라미. 나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또렷하게 맞물리는 소리를 들었다. 다음 주에 동그라미도 우리가 함께 그리자. 하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이는 시계를 보며 물었다. 집에 언제 가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가자. 돌아가는 길에 따뜻한 국밥 먹을래? 도윤이가 웃었다. 네, 먹고 싶어요. 하린이가 작게 덧붙였다. 계산은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돈 걱정하지 마. 오늘은 내가 어른이다. 우리는 벤치를 떠나며 시계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나는 시계를 벤치에 그대로 두었다. 아이들이 내일도 확인할 수 있게. 걸음을 옮기며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를 더 다짐했다. 철거를 멈추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겠다. 이 자리를 약속의 장소로 법적으로 보호받게 만들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면 이 벤치의 이름을 바꾸겠다. 엄마의 자리라는 그 말 그대로.
길모퉁이에서 아이들이 동시에 손을 흔들었다. 내일도 여기에요. 나는 크게 대답했다. 그래, 내일도 여기다. 이제부터 우리의 토요일은 같은 문장으로 시작될 것이다. 우리 자리에서 보자. 나는 다시 다락방 상자를 열었다. 어젯밤엔 네 글자만 보고 덮었지만 오늘은 끝까지 확인해야 했다. 봉투를 하나 더 꺼내니 오래된 휴대전화와 얇은 노트가 나왔다. 전원을 넣자 화면이 잠깐 흔들리더니 사진 갤러리가 켜졌다. 첫 폴더의 이름이 토요일이었다. 사진 속엔 벤치와 노을 그리고 아이 둘과 한 남자가 있었다. 남자의 옆 얼굴이 내 아들과 닮아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메모 앱을 열었다. 메모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토요일 우리 자리. 할인 도윤 약속?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얇은 노트를 펼쳤다. 노트의 날짜는 새해 전부터 이어져 있었다. 벚꽃이 질 무렵 첫 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다. 과자를 반으로 나눠 올려두고 엄마를 기다렸다. 나는 다음 주에도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 다음 장에는 숫자 동그라미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었다. 동그라미가 끊긴 날짜 옆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붙어 있었다. 이모가 와서 데려갔다. 다음 주에도 오라고 했지만 아이들이 겁을 냈다. 나는 노트 뒤편에 끼워진 영수증을 발견했다. 공원 맞은편 사진관에서 출력한 증명사진 영수증이었다. 뒷면에 손글씨가 있었다. 할인 도윤 학교 제출. 날짜는 첫 동그라미가 끊긴 바로 전날이었다. 그 즈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나는 사진관으로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3년 전 토요일에 아이돌 증명사진을 찍은 기록이 있을까요? 오래된 장부를 뒤적이던 사장님이 말했다. 있습니다. 오전 늦게 왔고 남자의 카드로 결제됐네요. 남자의 성함은요? 윤태진으로 되어 있네요. 나는 눈을 감았다. 태진은 내 아들의 이름이었다. 사진관 주인은 말을 이었다. 아이들이 벤치 사진도 보여주더군요. 다음 주에도 여기서 찍자고 하던데 그 다음은 못 봤습니다.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의 메시지함을 열었다. 보낸 사람 목록에 엄마로 저장된 번호가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토요일에 이야기하자. 늦지 않게 갈게. 그 아래로 답장이 없었다. 통화 기록엔 익숙한 번호가 또렷했다. 내 비서 번호였다. 나는 강 비서에게 전화했다. 새해 전 가을 토요일 오전에 태진이 내게 통화 시도를 했는지 조회해줘. 강 비서는 잠시 뒤 답했다. 스케줄 백업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회의 중 부재 중 3통. 다음 일정 때문에 콜백을 못 하셨던 날입니다. 나는 말이 막혔다. 그날 나는 아들의 전화를 3번이나 놓쳤다. 그날 이후 동그라미가 끊겼다. 나는 노트의 마지막 장을 천천히 넘겼다. 잉크가 눌린 문장들이 떨려 있었다. 토요일 벤치에서 기다리자. 약속을 지키면 아이들이 안 무서워한다. 어른은 약속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나는 펜을 들어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덧붙였다. 오늘부터 내가 약속을 보여준다. 정오가 지나자 복지과에서 연락이 왔다. 시설장 동의서가 승인되었다. 면담 시간을 언제로 할지 묻길래 바로 오늘 오후를 요청했다. 보호원 상담실에서 마주 앉은 원장은 차분히 말했다. 아이들이 벤치를 약속의 장소로 삼은 이유를 아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트와 사진을 보여주었다. 원장은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한 장을 가리켰다. 여기 뒷배경에 새겨진 작은 금속판이 보이십니까? 확대해보니 작은 글자가 읽혔다. 기증자 윤광호.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 벤치는 분명 내 이름으로 기증되었지만 실은 태진이 만들고 지킨 자리였다. 원장은 조용히 덧붙였다.
아이들이 처음 보호원에 왔을 때 반복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우리 자리로 가는 날. 약속을 깨면 벌 받는다.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묻자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가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벤치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아이들의 기억을 지키는 일이다. 원장은 절차를 안내했다. 아이들과의 외부 만남은 일정표에 등록하고 동행 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반복 기록을 남겨주세요. 반복은 아이들에게 안심이 되는 신호입니다. 나는 즉시 동의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요청했다. 가능하면 놓을 시간에 맞춰달라고. 원장은 웃으며 말했다. 그 시간에 맞춰드리겠습니다. 보호원을 나와 시청으로 향했다. 공원과 벤치의 행정 상태를 바꿔야 했다. 철거 보류를 넘어 보호 표지와 안내를 세워야 한다. 나는 공원과 도로가 합동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실에서 담당자들이 자리에 앉자 나는 노트와 사진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 벤치는 단순 시설이 아닙니다. 상실을 견디는 약속의 장소입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주말 시간대만이라도 완충 구역을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명패를 원래 위치에 복구해 주세요. 누가 보든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남겨주세요. 회의는 예상보다 길었지만 결과는 명확했다. 주말 노을 시간대 완충 구역 지정, 임시 보호 표지 설치, 철거 계획 전면 재검토. 해가 기울 무렵 나는 다시 벤치로 갔다. 시계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나는 시계를 한 번 닫고 조용히 말했다. 태진아, 오늘 알았다. 네가 만든 자리를 내가 지우려 했다. 이제부터는 지키겠다. 아이들이 올 시간이 가까워지자 가슴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나는 벤치 옆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분홍빛이 조금씩 번졌다. 휴대전화 화면에 오늘의 일정이 떴다. 토요일 우리 자리. 나는 그 문장을 눌러 고정 메모로 올려두었다. 알림을 매주 같은 시각으로 반복 설정했다. 약속을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새기는 일. 그것이 오늘 내가 배운 진실이었다. 나는 오늘 아이들과 천천히 밥을 먹고 천천히 말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서두르면 상처가 먼저 깨어납니다. 그래서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제자리에 있었고 바람은 얇게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하린이는 주변을 살피고 도윤이는 제 손목의 빈 자리를 먼저 봤습니다. 시계는 벤치 위에 있어. 나는 그렇게 말하며 손바닥을 펴보였습니다. 오늘은 밥부터 먹을까? 둘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원 밖 작은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혹시 싫으면 말해. 다른 곳도 괜찮아. 하린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좋아요. 도윤이는 작게 덧붙였습니다. 계란도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님이 물을 놓고 갔고 나는 메뉴를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불고기와 국밥 중에 고를래? 도윤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국밥이요. 하린이는 동생을 본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나는 추가로 계란말이를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아이들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가만히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꼭 잡고 있더군요. 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서는 천천히 먹고 천천히 말하자. 누가 재촉해도 나는 너희 편이야.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올라오자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나는 먼저 그릇을 아이들 쪽으로 바짝 당겨주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 하린이가 젓가락을 들다 말고 물었습니다. 오늘도 벤치에 가나요? 그럼.
밥을 먹고 노을 전에 갈 거야. 도윤이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도 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토요일은 꼭 온다. 나는 말로만 약속하지 않으려고 손목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이 시계가 벤치에서 우리를 기다릴 거야. 식사가 끝나갈 즈음 나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얇은 종이에 오늘 날짜를 적고 아이들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할인, 도윤, 그리고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오늘의 약속 표시야.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내일도 동그라미가 생겨요? 그럼 우리가 만나는 날마다 하나씩 늘릴 거야. 빈칸을 오래 비우지 않도록 내가 먼저 올게. 계산을 하려는데 할인이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제가 조금 보탤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른이다. 너희가 할 일은 밥을 잘 먹고 잘 쉬는 거야. 할인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동전을 다시 넣었습니다. 도윤이가 쑥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사탕은 제가 살게요. 좋다. 사탕은 도윤이가 산다. 우리는 다시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은 아직 옅은 색이었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시계를 제자리에서 살짝 닦아주고 아이들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조금 이야기해도 될까? 너희가 싫으면 말해도 돼.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약속을 많이 미뤄온 사람이었다. 바쁘다는 말 뒤에 마음을 숨겼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마음을 숨기지 않을 거야. 약속을 시간으로 보여주겠다. 도윤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약속해요. 할인이가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토요일엔 늦지 말자. 나는 아이들 쪽으로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하자. 새 손가락이 가볍게 걸렸습니다. 작은 손끝의 온기가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옆에 있던 가방에서 얇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읽어주던 동화예요. 할인이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내가 읽어줄게. 나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글자를 또렷하게 소리냈습니다. 어려운 단어는 풀어 말하고 문장은 호흡에 맞춰 끊었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내 어깨에 기대고 들었습니다. 할인이는 팔꿈치를 모으고 조용히 따라 읽었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도윤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늑대가 결국 사과하네. 나는 함께 웃었습니다. 사과는 늦어도 사과지. 늦었다고 거짓이 되지는 않지. 다만 더 열심히 보여줘야 하지. 읽기를 마치자 하늘색이 깊어졌습니다. 노을의 가장자리가 벤치까지 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니? 도윤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배불러요. 할인이는 짧게 덧붙였습니다. 조금 안심됐어요. 나는 답했습니다. 고맙다. 오늘 너희를 보며 나도 안심이 되었다.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돌아갈 시간에 맞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시계를 벤치 위에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내일도 여기에 있을 거야.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혹시 비가 오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산을 들고 올게. 그리고 가까운 정자에 앉자. 자리만 같으면 하늘이 달라도 괜찮아. 보호원까지 걸어가는 길에 작은 문방구가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멈춰서서 사탕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에 제 돈으로 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 할인이는 노트를 가방에서 꺼내 오늘 동그라미를 한 번 더 굵게 덧칠했습니다. 내일 동그라미는 더 진하게 칠할게요. 나는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먼저 줄을 그어둘게. 너희가 도착하면 같이 동그라미로 완성하자.
문 앞에서 우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자라. 내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보자. 아이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 봬요. 나는 천천히 걸음을 돌렸습니다. 바람이 밤의 냄새를 데려오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오늘의 동그라미가 마음속에서 빛났습니다. 나는 그 빛을 붙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유대는 큰 말이 아니었다. 따뜻한 밥 한 끼, 한 페이지의 낭독, 그리고 지켜진 시간. 그것으로 충분했다. 내일도 똑같이 하자. 그 똑같음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안심이 될 테니. 아침부터 정장을 입었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위원회에 가는 날이었다. 외부 만남 지속 승인과 임시 후견 신청에 대한 심리가 예정되어 있었다. 나는 벤치에 잠시 들러 시계를 닫고 약속을 마음에 새긴 뒤 보호원으로 갔다. 문 앞에서 할인과 도윤이 손을 꼭 잡았다. 무서우니? 조금이요.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시간을 말로 보여주는 날이다. 위원회 복도는 조용했다. 사회복지사와 변호사가 우리를 맞았다. 제가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사는 공원 출입 기록과 관리사무소 메모를 정리해 왔다. 토요일 약속이 반복되었고 아이들의 동선이 안전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반 박 씨의 진술서도 있었다. 아이들이 늘 과자를 올려두고 기다렸다는 간단한 문장이 묵직했다. 자리에 앉아 심의위원이 물었다. 아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어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이들의 후견인이 되고 싶습니다. 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다. 관리사무소에서 제출된 기증 좌석 자료에 제 이름이 보입니다. 나는 작게 대답했다. 그 벤치를 만든 건 내 이름이지만 그 자리를 만든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다. 공원에서 우리를 붙잡으려던 그 여자였다. 그는 자신을 후견 의사를 가진 보호자 대리라고 소개했다. 위원이 물었다. 아이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이 있었습니까? 여자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사정이 어려워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데려가 돌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은 차분히 되물었다. 아이들이 원합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복지사가 아이들의 의사를 먼저 듣자고 했다. 위원은 할인을 앞으로 불렀다. 할인아, 누구와 지내고 싶니? 할인은 나를 한번 보고 위원을 보며 말했다. 약속을 지키는 어른과 지내고 싶어요. 그게 누구니? 할인은 조용히 내 손을 가리켰다. 이분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할인은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다. 토요일에 늦지 않아요. 말보다 먼저 와 있어요. 무섭다고 하면 돌아갈 때까지 옆에 있어요. 도윤 차례가 되자 아이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가 좋아요. 시계가 벤치에 있어요. 내일도 오겠다고 했고 진짜 왔어요. 위원이 미소를 지었다. 약속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네요. 나는 대답했다. 이 아이들에게 약속은 밥과 같습니다. 지켜진 약속은 먹은 밥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자가 갑자기 말을 끊었다. 돈이 있어야 아이들을 키우죠. 약속이 밥이 되나요? 나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약속은 밥을 먹게 해줍니다. 믿을 수 있는 어른 옆에서 아이는 밥을 먹습니다. 나는 지갑보다 달력을 먼저 내밀겠습니다. 그 위에 시간이 쌓이면 지갑은 따라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다. 관리사무소의 누락 명패 목록과 토요일 헌화 메모, 접글로 CCTV 캡처와 청소반 진술, 그리고 내 다락방 상자에서 찾은 토요일 폴더의 사진 사본. 위원이 묻는다.
사진 속 남자는 누구죠?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내 아들입니다.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하나 있습니다. 토요일 우리 자리.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다. 위원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다시 물었다. 오늘 이후에도 벤치에 가고 싶니?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기가 우리가 약속하는 자리예요. 도윤도 곧장 대답했다. 거기서 밥 먹고 책 읽고 싶어요. 위원은 짧은 휴정을 선언했다. 복지사와 변호사가 밖으로 나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잘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가장 강했습니다. 나는 벤치 위 시계를 떠올렸다. 아이들의 말에 힘을 준 건 우리가 반복한 시간이었다. 다시 입실하자 위원이 결정을 읽었다. 첫째, 공원 내 약속 공간을 주말 노을 시간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둘째, 외부 만남을 주 3회까지 확대하고 복지사가 정기 동행한다. 셋째, 임시 후견 신청은 추가 심리 후 결정하되 현재 관계 형성 과정을 우선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정서 안정이 최우선이므로 불시 접촉을 금지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려 했지만 위원은 단호히 말했다. 규정을 따르십시오. 회의가 끝나자 할인이 내 손등을 잡았다. 오늘도 노을을 보러 갈 수 있어요? 나는 웃었다. 그래, 우리 자리로 가자.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와 천천히 걸었다. 바람 냄새가 바뀌어 있었다. 국밥집을 지나며 도윤이에게 물었다. 국밥 먹을래 아니면 오늘은 따끈한 칼국수로 바꿔볼까? 도윤이의 눈이 반짝였다. 칼국수요. 할인이도 웃었다. 오늘은 우리가 동그라미 2개 그릴 수 있겠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원회에서 하나, 벤치에서 하나. 칼국수를 먹는 동안 나는 말을 아꼈다.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도록 기다렸다. 할인은 학교 음악 시간 얘기를 꺼냈고 도윤은 체육 시간에 달리기 2등한 이야기를 했다. 나는 박수를 작게 쳤다. 너희 일상은 잘 자라고 있구나. 그 말이 자연스레 나왔다. 우리가 벤치에 도착했을 때 노을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닦아 제자리에 올려두고 노트를 펼쳐 오늘 날짜 옆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할인과 도윤이 펜을 받아 같은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렸다. 나는 말했다. 오늘의 약속은 이중으로 기록됐다. 하늘에도 우리 노트에도. 할인이 나를 올려다봤다. 다음에는 벤치 이름을 바꿔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자리로. 도윤이 내 옆에 바짝 붙어 하늘을 보았다. 할아버지 내일도 오죠?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연하지. 약속한다. 아이들이 동시에 대답했다. 내 약속. 노을은 천천히 기울었고 우리는 끝까지 그 빛을 바라보았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했다. 정의는 판결로 오고 신뢰는 반복으로 온다. 나는 내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아이들의 마음이 먼저 배부르도록 시간을 다시 쌓을 것이다. 아침부터 눈이 일찍 떠졌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여러 번 고쳐 매었다. 손끝이 자꾸 떨려서 다시 풀고 또 맸다. 오늘은 판결을 듣는 날이었다. 나는 벤치에 잠깐 들러 시계를 닦고 가겠다 마음먹었다. 약속은 나를 가만히 앉게 만들었다. 하늘색이 10개 밝아오고 있었다. 보호원 앞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다. 할인은 내 눈을 잠깐 보고 고개를 숙였다. 도윤은 내 손을 잡고 작게 물었다. 오늘 끝나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오늘은 끝을 향해 간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연다. 법원 복도는 서늘했다. 변호사가 우리를 맞으며 속삭였다. 아이들 진술은 지난번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판결만 들으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인과 도윤에게 말했다. 판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옆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 두 아이의 손이 동시에 내 소매를 잡았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판사가 들어오고 모두 일어났다. 방망이가 가볍게 책상을 두드렸다. 케이스 번호가 호명되었다. 나는 호흡을 한번 길게 내쉬었다. 지난 몇 주의 노을이 가슴을 지나갔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양측의 서면과 증거를 검토했다. 아이들의 의사를 2차례 청취했다. 보호기관의 보고서와 현장 기록도 확인했다. 그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판결을 읽기 시작했다. 첫째, 아이들의 양육과 보호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임시 후견을 허가한다. 후견인은 윤광호로 지정한다. 둘째, 생물학적 배우자 측의 양육 청구는 방임 사실과 아동 정서 위협을 이유로 기각한다. 셋째, 아이들의 생활 장소 변경은 보호기관과 협의하되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 넷째, 불시 접촉과 협박성 연락을 금한다. 위반 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문장이 끝날 때마다 내 심장이 한 박자씩 늦게 따라갔다. 마지막 줄이 읽히자 방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할인의 눈가가 금세 젖었다. 도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툭 하고 숨을 내쉬었다. 판사가 덧붙였다. 아이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다. 약속을 지키는 어른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다.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켜달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지키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나왔다. 법정을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섰다. 햇빛이 바닥을 길게 긁고 지나갔다.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집행문 받아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짧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류와 도장을 챙기는 강 비서의 표정도 조금 가벼워졌다. 점심은 가까운 식당에서 간단히 먹었다. 도윤이 국물을 후루룩 들이켰다. 할인은 젓가락을 놓고 말했다. 오늘 집에 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가자. 준비해둔 방을 보여줄게. 차가 우리 집 대문 앞에 멈췄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아이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에 들어서자 새 나무 냄새가 났다. 복도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자 밝은 방이 나타났다. 할인의 방이었다.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가 켜져 있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다. 할인이 천천히 방을 둘러보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손바닥으로 이불을 한번 쓸어내렸다. 건너편 문을 열었다. 도윤의 방이었다. 자동차 장난감이 상자 하나에 정리되어 있었다. 작은 서랍에 색연필이 줄을 맞추고 있었다. 도윤이 로봇을 하나 집어들더니 나를 올려다봤다. 만져도 돼요? 그럼. 이제 이건 내 거야. 도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로봇을 내려놓았다. 거실로 내려가 간식을 꺼냈다. 과자를 접시에 담으면서 나는 말을 아꼈다. 집이란 말보다 먼저 안심이 필요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서 자도 되나요? 나는 대답했다. 오늘부터 이 집은 너희 집이다. 너희 이름으로 불을 켠다. 불을 켜자 노란 빛이 카펫에 부드럽게 발랐다. 한숨 돌린 뒤 서재로 아이들을 데려갔다. 책상 서랍에서 얇은 노트를 꺼냈다. 오늘 날짜 옆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집에서도 약속을 기록하자. 집의 달력과 벤치의 시계를 서로 맞춰두자. 할인이 펜을 받아 같은 동그라미를 그렸다. 도윤도 옆에 작은 별표를 하나 찍었다.
별은 도윤이의 약속 표시라고 했다. 오후엔 보호원에 들러 짐을 챙겼다. 짐은 생각보다 적었다. 옷 몇 벌과 양치컵 그리고 스케치북. 원장과 선생님들이 복도까지 배웅을 나왔다. 원장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말했다. 잘 지내렴. 토요일 약속은 계속 지켜라. 나는 깊게 인사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상자 2개를 차에 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창밖을 오래 보았다. 하리는 손바닥으로 유리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길이 다르게 보이네요. 도윤은 갑자기 내 어깨에 기대며 졸기 시작했다. 나는 속도를 줄였다. 오늘은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해질 무렵 우리는 다시 벤치로 갔다. 시계는 제자리에 있었다. 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한 번 더 닦아주었다.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여기 올 때 돌아갈 집이 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이 자리는 변함없다. 집과 자리 둘 다 우리 편이다.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다. 도윤이 내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오늘부터는 무서운 꿈 안 꿀래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무서운 꿈이 오면 내 방으로 와라. 문은 항상 조금 열어둘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봤다. 바람이 느리게 불고 빛이 천천히 기울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저녁상이 차려졌다. 따끈한 밥과 달걀찜과 미역국. 나는 밥을 뜨며 말했다. 이건 환영식이다. 할인이 젓가락을 들다 말고 웃었다. 이렇게 먹으면 진짜 우리 집 같아요. 맞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다.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을 씻겼다. 수건을 건네고 머리를 말려주었다. 하리는 거울 앞에서 머리끈을 묶었다. 도윤은 파자마를 입고 방을 한 바퀴 돌았다. 나는 2방의 스탠드를 켜고 끄는 법을 보여주었다. 불빛이 꺼지자 창밖 별이 또렷해졌다. 취침 전 마지막으로 벤치 달력을 확인했다. 핸드폰 알림에 반복을 더했다. 토요일 우리 자리, 월요일 저녁 독서, 수요일 저녁 산책. 나는 3주를 고정했다. 반복이 집을 만들고 집이 마음을 만든다. 불을 끄기 전 문지방에서 아이들에게 말했다. 잘 자라. 문은 조금 열어두겠다. 필요하면 언제든 부르렴. 할인이 이불 속에서 대답했다. 네, 잘 자요. 도윤은 이불 끝을 끌어안고 속삭였다. 내일도 동그라미 그려요. 그래, 내일도 그리자. 내 방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방도 오늘은 문을 열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태진아, 약속 지켰다. 내 아이들을 오늘부터 내가 지킨다. 창밖에 바람이 가볍게 스쳤다. 나는 눈을 감았다. 집안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 둘이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그 박자가 나를 깊은 어둠에서 천천히 끌어올렸다. 오늘의 결론은 하나였다. 판결은 종이로 오고 가족은 시간이 되어 온다. 나는 내일의 시간을 준비했다. 그리고 불을 껐다. 아침 공기가 맑았다. 나는 아이들보다 먼저 깨어 집안을 한 바퀴 돌았다. 부엌에 물을 올리고 2방 문을 살짝 열어 숨결을 확인했다. 할인의 호흡은 길고 고르렀고 도윤의 숨은 가벼웠다. 오늘은 우리 3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보내는 일요일이었다. 나는 주머니에 작은 봉투를 넣었다. 국화 1다발과 얇은 편지 1장. 그리고 오래 미뤄둔 말 몇 가지. 아침을 먹으며 나는 물었다. 오늘은 어디부터 가고 싶니? 할인이 먼저 대답했다. 아빠에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도윤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가고 싶어요. 나는 빵을 반으로 나눠주며 말했다. 그럼 먼저 가자. 돌아오는 길에 벤치에도 들르자.
묘지로 가는 길은 조용했다. 차창밖 나무들이 천천히 뒤로 밀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문장을 다듬었다. 어떤 말은 입에서 바로 나와야 하지만 어떤 말은 가슴에서 오래 익어야 한다. 나는 너무 늦게 익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늦게 익은 것도 익은 것이다. 오늘은 그 늦음을 내 손으로 책임지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리는 묘비 앞에서 한 줄로 섰다. 나는 국화를 내려놓고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다. 태진아, 내가 늦었다. 사랑을 가로막았고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너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이제라도 내 아이들을 내가 지킨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밤마다 등을 쓸어주고 토요일마다 너의 자리에 함께 앉겠다. 나는 편지를 묘비 아래에 조심히 밀어넣었다.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아빠, 우리 잘 지낼게요. 도윤이도 따라 말했다. 아빠 안 무서울 거예요. 나는 묘비의 손바닥을 댔다. 차가운 돌결이 손끝을 천천히 식혔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네가 남긴 말과 자리가 우리를 묶어줬다. 나는 2번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햇살이 번졌다. 이제 가자고 말하자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공원으로 갔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낮았다. 벤치에 가까워질수록 내 걸음은 느려졌다. 시계는 제자리에 있었다. 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한번 닦고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오늘부터 이 벤치 이름을 바꿀까? 할인이 물었다.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나는 웃었다. 엄마의 자리, 그리고 우리 자리. 도윤이 손뼉을 쳤다. 좋아요, 우리 자리. 관리사무소에서 받아둔 작은 명패가 내 주머니에 있었다. 나는 나사를 조심히 조여 명패를 상판 옆에 달았다. 토요일 우리 자리. 작은 글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할인이 손끝으로 글자를 어루만졌다. 이제 누가 봐도 여기에 이름을 알겠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했다. 지워지지 않도록 지키겠다.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우리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눴다. 김밥을 한 줄씩 건네며 나는 말했다. 오늘부터는 매주 일요일에도 여기에 오자. 토요일엔 약속을 확인하고 일요일엔 다음 주를 준비하자. 할인이 묻는다. 준비는 무엇을 해요? 나는 답했다. 서로의 안부와 필요한 것을 적는 일. 읽고 싶은 책. 먹고 싶은 메뉴. 힘들었던 순간. 도윤이 말했다. 그리고 사탕 사기. 우리는 한번 크게 웃었다. 밥을 먹고 노트를 펼쳤다. 오늘 날짜 옆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작은 별을 하나 더 찍었다. 별은 도윤의 표시. 할인은 그 옆에 짧게 적었다. 엄마의 자리에서 웃음. 나는 그 아래에 덧붙였다. 세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본 하늘.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방을 조금 더 손봤다. 할인의 방에는 작은 코르크판을 달아 사진을 꽂을 수 있게 했다. 도윤의 방에는 이불 끝에 이름표를 달았다. 둘은 자기 이름을 손가락으로 따라 읽으며 웃었다. 나는 거실 달력에 주간 계획을 적었다. 월 독서, 수 산책, 금 준비물 점검, 토 우리 자리, 일 안부 점검. 글자마다 마음이 붙었다. 해가 기울 무렵 우리는 다시 공원에 갔다. 노을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빛이 길게 늘어져 벤치에 걸렸다. 할인이 조용히 말했다. 이 빛이 오면 마음이 덜 무거워요. 도윤이도 말했다. 그리고 배고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배가 고프지. 그게 살아있는 증거야. 우리 오늘은 뜨끈한 미역국을 먹자. 돌아오는 길에 문방구 앞에서 도윤이 걸음을 멈췄다. 사탕을 샀다. 동전 소리가 유리병 속에서 작게 울렸다.
도윤이 계산대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오늘은 제가 삽니다. 문방구 주인이 웃었다. 잘 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 이행 완료. 저녁을 먹고 나서 나는 아이들과 함께 서재에 앉았다. 노트를 펼치고 오늘을 정리했다. 할인이 썼다. 아빠에게 편지 드림. 벤치 이름 달림. 도윤은 썼다. 사탕 3. 별 2개. 나는 마지막 줄에 적었다. 늦게 익은 사람의 첫 수확. 아이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약속을 지켜 얻은 마음의 열매. 그 열매는 내일 또 열린다. 잠들기 전 나는 집안 불을 한 번에 낮췄다. 문틈 사이로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복도에 잠깐 서서 귀를 기울였다. 둘의 숨결이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그 박자가 오늘의 결론을 말해주었다. 가족은 선언이 아니라 리듬이라는 것. 반복되는 시간과 지켜진 약속이 만든 호흡이라는 것. 나는 작은 가방을 꺼내 벤치용 비상 세트를 준비했다. 얇은 우비 2벌, 손난로, 밴드, 진통제, 작은 손전등, 그리고 투명 지퍼백. 비가 와도 약속은 젖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물건들 사이에 앉았다. 가방을 벤치 아래 보관함에 넣을 생각을 하며 미소가 났다. 밤이 깊어질 때쯤 휴대전화가 울렸다. 청소반 박 씨였다. 명패 잘 봤습니다. 자리 이름이 참 좋네요. 내가 답장을 보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이면 쓰레기통 먼저 비워주세요. 박 씨가 바로 답했다. 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을이 올 때 길이 깨끗해야죠. 나는 짧게 고맙다고 보냈다. 사소한 협력이 약속을 길게 만든다. 침대에 눕기 전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서늘했다. 별이 드문드문 박혀 있었다.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진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시작하겠다. 네가 남긴 말을 내 목소리로 계속 말하겠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그리고 약속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가 한 장의 사진처럼 마음에 붙었다. 묘지의 국화, 벤치의 명패, 문방구의 유리병, 두 방의 숨결, 모두가 같은 문장을 가리켰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내일의 동그라미를 떠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잠에 들었다.